결국은 시장이 추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양시장 모두 3거래일, 코스닥 시장은 4거래일 연속에 파는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나 돼야지 반등다운 반등을 볼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내일을 위한 준비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조심스럽긴 하나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그 투자 전략을 앞 코너에서 하고 왔어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기본적인 전략은 맞아요. 예, 기본적인 전략은 맞는데, 과연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는 맞는데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걸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죠. 오늘 시장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재 이런 하락 국면, 횡보 국면의 어떤 장기화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당장 내일 전쟁이 날 거다 아니면은 안 날 거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하고 선물을 팔았는데 선물 파는 거를 계속 시간이 갈수록 좀 강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을 매도를 하고 풋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형적으로 바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횡보장으로 가는 그런 어떤 전망에 대한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시각은 지금 상황이 3월 FOMC 회의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카카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 시총이 7개월 만에 45%나 줄어들었습니다. 주가도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지난해에 독점 비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금융당국 규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뭐 3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8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1조를 한 게 뭐냐면은 일회성 인센티브, 카카오 벤처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식 보상이라든가 뭐 사제 보험이라든가 일회성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막 나갔는데,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비용들, 특히나 이제 인건비나 인센티브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주요 경영진들의 어떤 급여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지급 현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계열사 간의 이런 지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더 체계화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2,600포인트 쌍바닥은 형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죠. 거기에다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이라든가 인상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결정이 되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현실화돼야지만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좀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냉정함을 더 빨리 찾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전쟁을 했을 때 원유 시장의 피해 규모가 얼마냐, 그리고 전쟁을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또 다시 회복할 때 그때는 어떤 산업들이 혜택을 받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제품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 아니고 가치주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들을 보면은 성장주가 기술주 쪽이고 가치주는 경기 방어주 쪽이고 뭐 이런 소비재 쪽이고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기술주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대형 기술주들이 장을 끌고 왔으니까 그 회사들은 좀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중소형 기업들 그런 기술주들은 굉장히 어떤 그 규모 자체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비 방어주들, 특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소비재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비재들 물가 상승 시기에 저축률 상승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제품에 좀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각계전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제품 동향이 어떻게 수익을 내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종목을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머리를 정말 많이 굴려야지 되는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말씀 듣고 보니 이제 드는데요. 그럼 종목을 어떻게 고르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죠. 우리 작가님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이제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개보린을 만드는 회사 삼진제약입니다. 네. 삼진제약이 이제 기존에는 그냥 제약회사죠, 제약회사. 이 회사는 뭐 항응고제, 리복사반이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2019년 이후에 굉장히 기업 이미지를 빠르게 돌리고 있는, 바꾸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헬스 부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데, 하루 엔진이라는 이제 그런 그 식품 같은 것도 출시를 하고 있죠. 헬스케어 부문에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기죠. 에스패치라는 그런 회사, 그런 제품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하나제약에서 삼진제약 지분을 9%대로 늘렸다. 지금 최대 주주와 격차가 3%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진제약의 이제 경영진들은 좀 걱정이 되겠지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을 위해 가지고 지분을 경쟁을 한다.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주가 상승의 어떤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합니다. 실적이 지난 2018년 수준까지는 아직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야. 하지만 2019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상승을 했고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18%의 어떤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슈머 헬스 부분에 굉장히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년 영업이익을 한 300억에서 500억대 계속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보율 자체가 1600%라는 엄청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월달, 그러니까 지난해 5월쯤에 오송 공장에다가 공장을 이제 증설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 규격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더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수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굉장히 박스권에서 위에 이제 좀 매물대가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에서 그래도 하단 부분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25,000원에다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랫부분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32,000원대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매가는 22,800원까지 보시면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한 약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된 삼진제약입니다. 목표가 32,000원까지 한번 올려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가 챙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지난밤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미국 대사관, 키예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갖다가 폐쇄를 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전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 같은 그런 장비들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두고 사람들만 잠깐 빠졌다가 잠잠해지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파괴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쟁이 임박했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시장이 또 밀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만 억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 얘기를 할 때 뭘 봐야 되냐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경제 지표는 느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식에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뭘 보냐면은 휘발유 가격을 봅니다. 뭐냐면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를 할 때 원 갤론에 얼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뉴욕 기준으로 3달러 68센트입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 일반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프리미엄 가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달러를 넘어서 4달러 20센트예요. 이게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휘발유도 아마
곧 4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생활이 안 되죠.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또 봐야 됩니다. 매주 이제 발표가 되죠. 지금 3.8%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4%를 넘어가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금리와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인상폭을 갖다가 더 크게 올리게 되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생산자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상승폭이 둔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일부에서는 오히려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이 벗어나게 되면은 또 시장에 충격을 좀 줄 거고, 지금 상황은 기업이 내부 비용 인상에 대해서 가격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수익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가격 지수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에어비앤비,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로블록스, 네번 에너지가 있는데, 보면은 에어비앤비나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수익이 회복되는 게 좀 빠르죠. 근데 로블록스는 이제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인데, 메타버스가 한 차례 이제 지나갔죠. 그러면서 주가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번 에너지는 이제 원유 생산 중소업체인데, 보면은 $7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합니다. 유가가 $70부터 굉장히 빠르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100 고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한 3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런 에너지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 한번 들여다볼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담아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 미국의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갖고 올 때는 이제 어떤 그 굉장한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가져왔는데, 네. 오늘 가져온 회사들은 안정돼 있는 그런 매출에다 플러스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예, 오늘 이제 가져온 게 엑셀리시스라는 약자는 엑셀, 우리 많이 보죠. 엑셀 프로그램 할 때 엑셀, 그 엑셀입니다. 그래서 미드캡 회사입니다. 58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신세포 암종 여기에 특화된 그런 약을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암이라는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신세포 어떤 그런 암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돈을 주고 또 같이 특허를 공유를 하고, 아니면 위샤이 같은 회사도 또 라이센스를 공유를 하고, 감마맵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호르몬 수용체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도 인수를 하고, 이러면서 전형적으로 문어발식 성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고, $1억 이상 지금 현금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뭔가 이제 신세포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수가가 높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합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출이 3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4분기 매출도 지금 전년 동기에서 한 11% 상승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삼상 임사시험도 여러 개가 또 이번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회사 주가 역시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를 한 27불 50센트까지 잡으시고, 손절매가는 17불 20센트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내일을 위한 준비해봤습니다. 작가님,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보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